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번 사전 행사 때도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한번 써보라고 자택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조금 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작과 큰 변화가 없지 않나 라고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 3가지만 조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문 인식이에요. 대략 속도가 요 정도 되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 둘 평, 다시 하나 둘 평. 겁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하나 둘 평. 그리고 뚜껑 닫고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화면 켜진 상태에서 하나 둘 숑. 자 다시 한번, 2번 눌렸네요. 자 다시 한번 숑. 제가 폴드 3를 구입을 하지를 않아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은 체감적으로 아주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은 이제 항상 화면이 켜진 다음에야 지문으로 언락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켤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여기에 인식이 돼가지고 자꾸 막 오류 초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화면이 켜지고 나서 지문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요거를 누르면, 꺼진 상태에서 누르면서 인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손을 잘 안 움직이고 싹 누르면은 지금 안 되네요. 그죠? 요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또 됐고요. 잘 되네. 또 꺼져 있을 때 누르면서 인식을 시키는 게 아까는 되게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잘 되네. 이런 대본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잘 되네. 뭐지? 열려 있을 때도요, 아까 이렇게 꺼져 있을 때 누르면서 인식을 시키니까 잘 안 되더라. 왜 이렇게 잘 돼? 이것도 당황스럽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대본을 봐봐, 지금 조금 안 됐거든요. 가만히 켜 있을 때 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는데, 꺼져 있을 때 누르면 이거 지금도 실패를 했죠. 이게 눌리면서 손가락이 좀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때 조금 인식 실패가 나는 경우가 지금도 안 됐고요. 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할 때는 손톱으로 화면만 켜놓고 그 다음에 인식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서 전면을 똥똥 노크를 해준 다음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삼성페이에서 MST 기능이 빠졌습니다.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데, MST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결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결제해주세요 그러면은 삐삐삐 됐습니다 손님,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미 삼성페이는 NFC 결제도 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MST 마그네틱 리더 아니고 여기에 터치 패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면 그냥 바로 삐리릭 하면서 결제가 됩니다. 이미 더 훨씬 빠르고 더 쾌적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마크를 보고서 반가워가지고 될라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 거기다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빼서 거기다 대시면 안 되는데 꼭 여기 마그네틱 리더에다 대라고 그렇게 나를 이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대고 나서 또 더듬더듬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우리 같은 소심한 사람들 속으로만 또 아닌데 여기다 대도 되는데 막 쭈글쭈글 하면서 막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막. 그래서 개인적으로 MST가 없어지면서 조금씩 혼란이 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쾌적하게 결제가 가능한 NFC로 다들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좋다고 봐요. 다만 아직까지도 결제 단말기가 칩 리더나 혹은 마그네틱 리더만 있고 터치패드는 없는 단말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맹점에서는 지금까지는 MST가 있는 기기로도 조금 불편하게나마 결제가 됐다고 치면은, 이번 폴드 4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NFC 결제가 안 되면은 삼성페이도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이는 이 태스크바거든요. 요거는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요 안 움직이는 항상 이 독에 있는 앱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가장 큰 혁신이라고 보는 게, 이게 아무리 화면이 크더라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카톡을 옆에다 띄워놓고서 웹서핑 하는 사람들 솔직히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웹서핑 하다가 카톡 답장 오면은 카톡 답장 보내고, 다시 여기 들어가서 웹서핑하고 또 카톡 들어가고,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만 보통 저도 띄워서 일을 하거든요. 그나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멀티태스킹 버튼 2번 연타하는 건데, 애니메이션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빠르다고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로 했던 게 엣지 패널로 이렇게 꺼낸 다음에 누르고, 꺼낸 다음에 누르고, 이런 식으로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꺼내고 나서 누르나 나갔다가 누르나 큰 차이가 나는 없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이 밑에 그냥 한 번만 누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로바로 전환이 돼. 미쳤죠?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요 밑에 보면은 태스크바라고 있는데 이 옵션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 순서나 앱을 고르는 방법은 그냥 바탕 화면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독, 이게 자주 쓰는 앱 끌어다 놓고 순서도 내 맘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여기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죠. 우리 몇십억 인구가 몇십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뭐 윈도우즈나 맥 OS 이런 데스크탑 운영체제에 보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그 독이 있지 않습니까? 태스크바도 있고요. 왜 그랬겠어? 유용하니까 있다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올해 최고의 혁신으로 인정합니다. 많은 아쉬운 점 두 개가 또 같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카톡을 사용하면서 멀티태스킹을 많이 시도를 하실 텐데, 카톡을 그냥 실행을 시켰을 때는 태스크가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키보드를 띄웠을 때는 버튼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인과 채팅을 하다가 다른 앱으로 가려면 무조건 키보드를 내려야지만 다시 이렇게 버튼들이 보이는데, 요것들이 조금 번거롭다. 제가 볼 때는 키보드가 올라와 있더라도 굳이 요 공간을 뭐 다른 데다가 활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 런처인 원 UI를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서드파티 런처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노바 런처를 즐겨 쓰는데, 노바 런처 같이 서드파티 런처를 쓰면은 이렇게 태스크바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고치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기본값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라진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 두 가지만 고쳐져도 사람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지 않을까 싶은 기능입니다. 그 이외에 뭐 자잘하게 한국판에도 eSIM 슬롯을 넣어 줬는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여행 갔을 때 물리심 살려고 막 이렇게 헤매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바로 현지 심카드도 구매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슬슬 목이 가려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